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이라고 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여러분께 고딕 호러 작품들을 아예 그냥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든 호러 고딕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 폰트를 떠올리는 그런 이름 덕분에 시리즈 순번도 폰트 사이즈 단위인 포인트를 붙여서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1포인트, 바로 헨리 제임스의 1898년작 나사의 회전이랑 그리고 루스 웨어의 2019년작 헤더블의 저택의 유령입니다. 네, 그럼 먼저 나사의 회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헨리 제임스의 1898년작 나사의 회전은 이제 헨리 제임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고 또 고딕 호러 소설을 말하고자 할 때는 빠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좀 드라마가 결합된 고딕 호러 작품들에 이제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미디어 어댑션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블라이 저택의 유령이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 그리고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그 맥켄지 데이비스가 주연을 한 영화 더 터닝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좀 별로긴 했지만 사운드 트랙은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드라마나 수많은 영화들 외에도 오페라, 발레, 연극, 오디오 드라마 등등 아주 많은 다양한 장르로 어댑션이 되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디아더스라는 영화가 이 나사의 회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영화가 이제 말 그대로 영향을 좀 진하게 받은 작품이고 사실 내용은 거의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사의 회전을 함께 읽어보시면 디아더스랑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인 가정교사의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블라이 저택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마일스와 플로라라는 남매를 이 가정교사가 가르치고 또 돌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기이한 일들이 저택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령과 연관이 있으며 또 이 유령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교사가 아이들을 그 존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지점은 뭐 유령이 나오고 또 무시무시한 소설이라는 점이 아니라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 그리고 그 불확실함과 모호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소설 속의 전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소설을 즐기는데 좀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읽으면서 되게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또 고개를 좀 갸웃갸웃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미스테리함이 실체 없는 공포에 한 몫을 더해준다는 부분이 애매모호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자 존재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사의 회전이라는 작품을 예전에 민음사에서 나온 책으로 사실 처음엔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서 집에 이제 책은 원서로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현대문학에서 나온 책으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현대문학 그 세계문학 단편선 시리즈를 한 권쯤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표지도 항상 매 권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여기에는 제가 헨리 제임스의 작품은 사실 나사의 회전 외에는 읽어본 게 없는데 데이지 밀러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책에 나사의 회전 외에 7편이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마침 또 데이지 밀러가 함께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의 회전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소장도 할 겸 그리고 데이지 밀러도 읽어볼 겸 이 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네 번의 만남, 데이지 밀러, 그다음에 제자, 실제와 똑같은 것, 중년, 양탄자의 무늬, 나사의 회전, 그리고 정글의 짐승이라는 단편들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굵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두꺼운 편이고요. 근데 이걸 나사의 회전은 일단 이걸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조금 주석이 좀 많이 달리는 편이더라고요. 되게 읽으면서 그래서 약간 몰입을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민음사 책으로 읽으면서 되게 그때도 주석이 많았는지 어쩐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 읽어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이런 주석이 밑에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해설을 미리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읽으실 때는 이 주석을 좀 읽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번역에서는 사실 문제는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헨리 제임스의 여러 작품들을 한 번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나사의 회전과 연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루스웨어의 2019년작 헤더블의 저택의 유령인데요. 이 책은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2020년 12월 말쯤에 출간을 한 작품이고, 제가 이 작품을 나사의 회전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헤더블의 저택의 유령의 원제가 The Turn Up the Key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사의 회전은 원제가 The Turn Up the Screw예요. 그래서 아예 나사의 회전을 근간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사의 회전을 근간으로 만든 드라마인 블라이 저택의 유령이 아무래도 나사의 회전이란 작품보다는 좀 더 유명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목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쇠의 회전이라고 제목을 짓기에는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제 생각엔 잘한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나사의 회전과 연관이 있는 작품이라고 제목만을 통해서 유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201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로안이라는 여성이 교도소에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이 돌보미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살인범으로 몰려서 굉장히 억울함을,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로안이 변호사에게 저택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는데, 제목처럼 그 사건은 헤더블의 저택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로안은 이제 헤더블의 저택에 사는 엘린 코트 가족의 아이돌보미로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저택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괴소문 때문에 가정교사들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로안을 대하지만 로안은 그런 엄청난 연봉과 또 스마트 홈에서의 안락한 생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엘린 코트 부부가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집을 계속해서 비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헤더블의 저택이 이렇게 생김새는 되게 고딕스러운 그런 빅토리아풍의 저택이지만 안쪽 내부는 이제 스마트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홈 어플을 통해서 로안을 언제든지 감시를 하고 또 아이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저기가 굉장히 상당하지만 로안은 이미 아이돌보미들이 이제 여러 지나쳐 갔으니까 당연히 유대감을 쌓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로안의 방에서 이전 아이돌봄이었던 카티아라는 분이 남기다가 이제 만 경고의 쪽지 하나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저택에서 실제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소설 속의 배경이 되는 헤더블의 저택이 이 소설의 정체성을 되게 빼다 박은 듯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빅토리아풍의 겉모습과는 달리 안쪽은 아예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하우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집의 뒤쪽은 아예 그냥 겉모습까지 미래형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리로 된 벽이 있어서 이런 저택의 뒷모습은 아예 바깥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정체성이 또 고딕 소설에 나타나는 그런 미스터리한 기현상들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고, 또 현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전통적인 고딕 소설 쪽의 특징인 저택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또 숨겨진 공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함께 공포감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CCTV의 존재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인공인 로아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서 고전적인 고딕 공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약간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스마트홈이라지만 이제 각자 이용자에게 맞춰져 있느라고 오히려 단순한 그냥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서 더 복잡하고 또 조작이 힘겨워진 그런 스마트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고 또 계속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용이 되니까 고딕 소설의 특징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으면서 꽤나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위기 상황인데 바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실제로 유령의 행태인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홈의 어플을 이용한 누군가의 소행인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읽으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저께 워킹 타이틀에서 영화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스크립트 작가로 제이미 벨이 데뷔를 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저택 모습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상상할수록 되게 내부가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기괴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작품을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고딕 호러 소설의 가장 대표격 나사의 회전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해저블의 저택의 유령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고 또 그러면서 사람마다 좀 지루하고 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딕 호러 장르를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작품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고딕 호러 소설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나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작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